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제 챕터 4 장기 재무 계획과 성장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문제들을 보시면 매출액을 얼마를 증가시키고 싶을 때 증가시키려면 필요한 외부 자금이 얼마이냐를 많이 풀어봤는데요. 6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조금 다른 의미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6번을 바로 시작해 보면요, 맨디사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가 아래와 같다. 그쵸? 그리고 자산과 비용은 매출액에 비례해서 변한다. 그쵸? 매출액을 늘리면 이제 자산도 늘려야 되고 비용은 늘어난다. 하지만 부채와 자기자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당 성향을 30%를 일정하게 유지했을 때 내부 성장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내부 성장률을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교재에 보시면 내부 성장률은 어떠한 종류의 외부 자금 조달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앞번의 문제에서는 그렇죠,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변동되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를 보고 필요한 외부 자금이 얼마냐를 계산했었는데, 거기서 보시면 그 순이익을 내고 배당을 하고 유보를 넘겨가지고 유보 금액만큼 자기 자본이 증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자산과 부채 및 자본 총계, 부채와 자본 총계를 계산해서 그 차이만큼 외부 자금을 구했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그 외부 자금을 0으로 만드는 성장률은 얼마일까? 기존의 문제는 성장률을 주어지고 필요한 외부 자금을 구하여라. 그렇다면 필요한 외부 자금을 0으로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그렇다면 성장할 수 있는 그 매출 성장률은 얼마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가 약간 선후가 바뀌는 부분이죠. 그럼 그거를 고려를 해 봤을 때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의 성장률 이렇게 넣어가면서, 그쵸? 외부 자금이 0이 되는 시점을 구해야 될 텐데, 친절하게도 교재에 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부 성장률은 ROA를 활용해서 ROA와 이거 유보율이죠. 유보율이 주어진다면 내부 성장률을 구하는 공식은 이것과 같다. 자,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돼? 이것까지는 나중에 보면 이걸 증명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주어진 공식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사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OA는 여기서 순이익, 그쵸? 그리고 자산 총계를 나눠주면 되겠죠. 4,008을 35,500으로 나눠주면 ROA는 11.57%를 쉽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배당을 30%로 한다고 했으니까 유보율은 배당을 하고 남은 것들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유보율은 1 빼기 30%, 그러면 70%가 나오겠죠. 그럼 내부 성장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공식에 ROA는 11.57을 넣고 유보율은 70%를 넣어버리면 내부 성장률은 8.81%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걸 잠깐 다시 해석을 해보면 매출액을 8.81% 정도 성장을 시키는데 우리는 외부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공식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증명할까는 나중에 함께 보시기로 하고요. 지금은 공식에 의하면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앞에 예에서 그럼 유지가능 성장률은 얼마이냐를 봤을 때 또 유지가능 성장률 정의를 알아봐야겠죠. 유지가능 성장률은 자기자본 부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아까는 필요한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이번에는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또한 외부로부터 자기 자본을 조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진짜 이런 땡전한 부분 안 받고 하는 거고, 내부 성장률은 유지 가능은 일단 유보가 되면 자기 자본이 일정 부분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부채와 자기 자본 비율이 약간 깨지겠죠. 그러면 약간 부채를 올려서, 만약 자기 자본이 늘어났다면 부채를 약간 올려서 조달을 함으로 인해서
이 비율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자본은 외부에서 추가로 조달하지는 않고, 이 상태에서 그럼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하죠. 앞에 내부 성장률과 공식이 ROA 자리에 아무래도 자기 자본 조달 없이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을 고정하면서 주어졌기 때문에 ROA 자리에, 아까는 얘가 ROA가 들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거 대신에 ROE를 계산해서 공식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ROE는 문제에서 순이익 그리고 자기 자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순이익에다가 자기 자본을 나눠주면 18.76%가 나오고요. 유보율은 앞에 얘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당 성향이 30%였잖아요. 그러면 유보율은 70%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숫자 두 개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유지 가능 성장률은 15.12%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에 대입하면 숫자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내부 성장률과 유지 가능 성장률의 개념, 돈이 필요하지 않고 더 추가로 아예 돈이 필요 없는 경우 내부 성장률 6번에서 봤듯이,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자본 부채 비율을 일정하고, 그래서 공식이 이거는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ROE가 들어가고 앞에는 내부 성장률이기 때문에 ROA가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마찬가지로 같은 문제입니다. 자산과 비용은, 보통 자산과 비용은 매출액과 비례하여 변한다. 그리고 주어지는 게, 공식에 대입하려면 유보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신 배당 성향이 주어지죠. 그럼 여기서 바로 유보율은 60, 계산할 수 있는 것들 미리 뽑아 놓죠. 그리고 자기 자본 부채 비율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거 뭐 구하라는 얘기겠어요? 아무래도 유지 가능 성장률을 구하라는 문제겠죠. 마찬가지로 조건을 또 주었습니다. 새로운 자기 자본은 조달하지 않겠다. 이때 매출액의 최대 증가율은 얼마인가? 앞에 정의, 유지 가능 성장률의 정의를 한번 읊어주고 그걸 구하여라.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앞 문제와 같이 일단 ROE하고 유보율만 구하면 되겠죠.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그렇다고 하면 4774 나누기 51,700을 해주면 9.23%의 ROE가 나오고, 유보율은 여기서 배당성이 40%라고 했으니까 1 빼기 40%, 그럼 60%가 나오겠죠. 그럼 ROE 값과 유보율이 나왔기 때문에 유지가능 성장률 공식에 대입을 하면 유지가능 성장률은 5.87%다. 이렇게 산출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6, 7, 8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 공식을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을 알고 있느냐. 유지가능 성장률과 내부 성장률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ROA 또는 계속 나오는 유보율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